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고 그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양문석 문제와 김준영 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룡은 화성을 여기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이 두 사람에 가려서 오히려 좀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 이슈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2030이 그렇잖아도 절반가량이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양문석 후보 문제의 핵심은 2021년 4월에 그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빌렸는데 이게 자기가 빌린 게 아니고 자기 딸, 대학생인 자기 딸을 시켜서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11억을 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11억을 빌리고 나면 이게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3개월쯤 뒤에 그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정말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양문석 후보의 딸한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련 증빙서류를 내시오. 그래서 증빙서류를 냈다는 거죠. 그 증빙서류 낸 것이 결국 통신판매업, 그 중에 뭐 이제 의류라는 얘기도 있고 뭐 보석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마다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5억 원 정도를 물품을 구입했다. 이제 그걸 팔겠다 이거죠. 그걸 이제 수성새마을금고가 확인했다. 요거까지가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자, 그런데 그 증빙서류가 허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이 3일이니까 4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 감사에 돌입을 했고요. 현장 감사는 사실은 그날 당일 10시간, 어제도 뭐 상당한 시간을 아마 했을 겁니다. 뭐 그 보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안 걸 금방 확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면 이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수성새마을금고가 처음에 대출 서류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쯤 뒤에 2021년 4월부터 3개월쯤 뒤면 대략 한 7월쯤 되겠죠. 그때 양문석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그러니까 물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지는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요 두 가지만 확인해보고 그 중에 그 증빙서류에 물품을 구입했다는 쪽에 확인해보면 몇 시간이면 된다. 물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공신력 있는 조사 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팩트만 확인하는 건 몇 시간이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5억 원 중에서 이제 1억 원어치 정도를 샀다는 그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다. 그러면 결국 없는 업체로부터 1억 원어치인가 무언가를 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가짜죠. 그러면 그 가짜를 양문석 후보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만들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1억 원어치의 물품을 샀다는 그 서류는 가짜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억 원어치 외에 이제 5억 원이면 또 다른 것도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인 모양인데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지금 위에 1억 원어치 건과 마찬가지로 폐업한 업체,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찾아보니까 아예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업체로부터 뭘 샀다. 그것도 그러면 조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유령 업체, 유령.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럼 뭐 그게 조작이죠. 뭐 다른 게 조작인가요? 있지도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병목 상해 여기서 뭐 5천만 원어치 물건 샀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거는 유령 업체다.
그러면 이제 이 5억 원어치를 샀다는 대부분이 이렇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 중에 몇 개 정도를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어제도 그 확인 작업이 계속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양문석 후보가 3월 31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에 6억 원은 원래 리코대부라는 연 이자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리코대부라는 업체,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을 빌렸는데 그걸 워낙 이자가 높아서 그걸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5억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잠원동에 그 31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빌린 그 돈을 갚는 데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는 건 없습니다. 원래 해명에도.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은 뒤에 3개월 뒤에 물품 구입했다고 그 얘기한 5억.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미 그때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양문석 후보는 지금 편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편법일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 새마을금고 속였죠. 그 사업자 대출이라고. 이게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업무방해죄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 다 가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거 저런 게 다 걸릴 가능성이 있고 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게 하나 둘씩 확인돼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대출 신청서 자체 거짓, 증빙서류 완전 거짓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증빙서류 자체가 허위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쉽게 확인될 일이라 그러는데 지금 하나둘씩 확인해가는 과정이고 그 확인 과정이 이제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지금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 들어갑니다. 지금 뭐 2, 3일만 버티자, 일주일만 버티자 양문석 후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양문석 후보한테 아 이거 후보가 대응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버티자 이거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금 뭐 이거 조사하려면 일주일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4월 1일부터 일주일이면 4월 8일입니다. 8일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금융감독원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합동 현장 조사 다른 건과 관련해서 그걸 할 예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매듭을 짓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4월 10일입니다. 투표일은. 그리고 8일이면 사전투표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후보는 뭐 안산갑은 민주당 초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끝나면 벌써 결판이 난다. 그럼 뭐 내 배지 달면 어쩔 거야. 아마 민주당과 양 후보는 그런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적중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 빨리 결론이 날 것이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 곧바로 이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도가 지금 어제 채널A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오늘 지금 새벽이니까 쏟아질 겁니다. 관련 보도가. 왜? 처음부터 이건 뭐 너무나 그 허위일 가능성이 명백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했다고 하니까 뭐 그건 기자들로서는 자신 있게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또 언론 보도 중에 금융감독원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 현장 감사에 오늘부터 투입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머뭇머뭇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민주당의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유권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가 정말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당이냐는 걸 가지고서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속하게 오늘 검사 요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투입하면 내일 아침 정도면, 하루 정도면 바로 보도가 나오고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걸 위해서 금감원이 인력을 파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거의 핵심 요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금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대목이 이런 양문석 후보 파문,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며칠만 버텨보자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못 버틸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양문석 8일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결론은 저는 못 버틸 거다. 왜? 양문석 후보 때문에 벌써 양문석, 김준혁, 뭐 공영훈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일부 그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붙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그게 뭐 전적으로 이 이유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이 아무래도 뉴스에 예민하니까 이런 데서는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의 이 증빙서류가 허위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면 양문석 후보를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후보들 여러 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마 5석 내지 10석 정도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도권에 대략 뭐 수십 군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0군데 정도, 수도권에만 한 50군데 정도가 그 오차범위 내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정도면 그 중에 10석 이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자, 당장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선거는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이틀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또다시 그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래서 민주당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차라리 손절을 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부터 나올 것이다. 실제 오늘 결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